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년 같으면 회사마다 다 함께 음식 나눠 먹으면서 종무식하고 또 제야의 종치는 이 서울 종각 부근에 모여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하고 이랬을 텐데 또 일출 명소 찾아서 여행도 가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참 조용하고 씁쓸하게 2020년을 떠나보내고 있네요. 정확히 1년 전 오늘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오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날이고 이제 딱 1년이 흘렀습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코로나19로 강제 휴직당한 분 만나봤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된 김지호 씨 50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곡절과 고생이 많았다는데요. 그 경험담을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이런 제목의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김지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양성 판정 받은 거예요? 5월달 초입니다. 아마 저희 할머님 장례를 치르고 난 게 이제 4월 말이었고요. 할머님이 황금 연휴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황금 연휴의 시작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9일에 저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5월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얼마 동안? 50일입니다. 50일? 네네. 그 50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 증상은 사실 그 첫 2주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증상 없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증상은 상황이었죠. 없지만 네. 검사하면 계속 양성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검사가 총 2가지의 테스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상기도 검사라고 하는 그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면봉을 코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검사, 하기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가래를 끌어올려서 하는 검사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다 음성이 나와야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 2가지 테스트가 음성이 24시간 이내에 2번이 나와야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맞아요. 그래요? 네,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너무 억울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죽은 세포도 검사를 하면은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기준이 바뀌어서 기준 바뀌었죠 요새. 네, 맞아요. 요즘은 보름이면 다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김지호 씨가 지금 20대죠? 네네, 20대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20대들은 대부분 무증상이라더라 그러던데 네네. 김지호 씨는 초반 2주는 증상이 심했어요? 그 흔히들 말하는 맛이 안 느껴진다, 향이 안 느껴진다는 제 얘기는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인후통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이 오르니까 근육통이 있는 거, 이제 이런 2가지의 증상, 3가지의 증상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 처음 일주일 동안 딱 입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고열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 항상 38.5도, 그래서 37도에서 38.5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네. 6월 29일 퇴원. 네, 맞습니다.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한 30일이 지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할 일이 없죠? 네,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20대에게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는 약간 감옥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테더링을 써서 했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그리고 이제 폰으로 보기에는 이제 너무 보니까 눈이 아파서 너무 힘들다. 그래 다른 길이라도 찾자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친구가 너 학교 다닐 때 글 이렇게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과제 같은 거 할 때 잘 쓰지 않았냐. 한번 그거로 그냥 블로그나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도 입원 생활이나 또는 그 입원할 때 과정, 퇴원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아무도 남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와
브런치 네. 이 두 가지 플랫폼에다가 글을 썼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좀 받았고 실제 일반인 분들의 좀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계속 조회수가 막 많이 올라가다가 출판사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그 제안을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남기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모두의 사실 관심사이면서 궁금증이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나도 걸릴지 몰라. 이런 네네. 생각들이 확산되면 될수록 네. 양성 판정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런 궁금증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방송으로 조금만 좀 전해주면 네. 지금 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님 장례 치르는데 와주었던 친구분들하고 네네네. 식사 자리를 한번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친구가 네. 양성 판정을 받고 네네. 뭐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그 친구 외에 저 말고 진짜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친구들은 걸리지 않고 예. 저만 걸린 거라. 예. 사실은 그 누구도 안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상황은 사실 되게 우리가 공격성 같은 걸 가지지 않고 서로를 좀 걱정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사실 타인에게 어떻게든 옮을까 봐 그 타인을 밀어내는 상황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지호 씨가 유달리 네네. 무슨 뭐 클럽에 갔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저 장례에 와준 친구들하고 네네. 고맙다는 식사 한 번 이건 뭐 네.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렇죠. 하다 보니 하필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양성이었고 네, 이런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열심히 방역에 평소에 힘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에 상해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우한에 왜 뭐 폐렴이 도네 뭐 하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제 친구 중에 우한 출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네 고향에 그런 게 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서 옆 나라니까 한국에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래서 집에 와서 남들은 이제 황사용으로 마스크를 살 때 저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왕창 쟁여놓고 집에다가 저희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그때 할머니 입원해 계셨으니까 네. 소독약을 몇십 리터를 사서 쟁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원래 좀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으세요? 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좀 대대로 면역력이 좀 약해서 어머님이 제가 이제 튼튼하게 잘 있다가 한 번 이제 체력이 빠져서 아니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아프면은 되게 앓는다는 거 아시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냉장고 그 싱싱고 이런 칸에 보면은 그 장례삼이 생으로 이제 신문지에 말아져서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건강 염려증이 집에서도 있고 저도 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나름 하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또 걸리더라고요. 걸리더라. 네. 그래서 자 이제부터가 정말 궁금증이에요. 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화가 오죠. 아침 그럼 8시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받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그때 당시 혼자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룸메이트가 있느냐 뭐 있다고 하니까 그분 테스트 받았냐 같이 받았다. 그분 결과는 뭐냐 물어보길래 그분은 음성이다. 그러니까 저 같이 쓴 집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는 안 걸리고 전 걸려 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러면 지금부터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손이 닿았거나 뭔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만한 곳들 중에 폐기해야 될 것들은 다 봉지에 이중 포장을 해서 버릴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는 거를 시작을 하고요. 예. 입원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나 이런 물건들 바로 입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날 안에 바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증상이 없으면은 뭐 바로 입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도 입소가 사실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네,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간단한 안내를 한 다음에 바로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셔서 예. 역학조사관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동선 추적을 시작하죠. 그 전에 입원 준비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있을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되 다 폐기할 것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바이러스 묻어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는 폐기가 가능한 물건으로 챙겨라? 네. 이야. 근데 이제 제 블로그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말도 많이 남기세요. 그럼 노트북도 폐기해야 되는 거냐? 노트북, 휴대폰은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독 티슈가 있어요. 되게 강력한 티슈가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다 닦고 그리고 넣고 어디 봉투에 넣어서 락스물을 뿌려서 소독을 한 채로 이제 묶어서 나와요. 네.
웬만하면 다 버리고 네네네. 버리기 정말 어려운 노트북이나 이런 것만 그렇게 네네. 또 특별 소독을 한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준비는 필요 물품 챙기되 버릴 수 있는 걸로 챙겨라.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옵니까? 구급차가 어떻게 돼요? 구급차가 이제 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차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시에 통화를 시작해서 11시까지 끊임없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추적을 하고 이제 제가 뭘 했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역학조사. 네, 역학조사라는 걸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전화를 놓을 수 없고 그분들이 구급차는 언제 배치될지 모르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저녁쯤 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 3-4시간 빠르게 갑자기 한 2시인가 또 15분 뒤에 도착한다고 준비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챙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뭐 양성 통보를 받자마자부터 정신이 없네요. 계속 전화는 걸려오고 네네. 이번 준비 물품은 챙겨야 되고 맞아요. 전화 걸려올 뿐 아니라 본인도 연락을 여기저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에도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연락해야 그러니까요.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갔을 만한 곳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다행히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에 들은 거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나 검사하러 간다는 얘기 딱 들은 순간부터는 혹시 나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 저는 그 이후로 집을 나가질 않았거든요. 어이구, 다행히 진짜 정말 방역에 철저했군요. 정말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사실 동선 추적도 별게 없었어요. 그러네요. 며칠 동안 집에 있었으면.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할머니 장례 치르고 난 바로 다음이니까 집에 아무 음식거리도 없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도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러 막 나가고 뭐 이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당연히 마스크 쓰고 나갔고 그리고 그 양성 판정받은 친구분을 만난 후부터는 사실 거의 집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만 나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이제 어버이날이 껴있어가지고 이제 챙겨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더 마음이 사무치실 거 아니에요. 그 그리운 마음들이. 그래서 챙겨야 되니까 나갔던 적 그런 없죠. 접촉이 있었던 가족분들은 다 음성? 자가 격리하셨고 한 분도 저로 인해서 감염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조차도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는데 입에 고기를 넣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이야. 그래서 다행히 그 식당에 당연히 확진자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 저희 부모님도 확진이 되실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럼 회사도 그때는 안 다녀 쉬고 있었을 때고. 아닙니다. 회사는 나갔었어요. 휴일인데도? 휴일 그 황금 연휴 중간에 퐁당퐁당이 있었는데 그 쉬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연차를 건강 때문에 좀 많이 썼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 내에서도 감염 없었습니다. 철저했군요, 어쨌든. 전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노력과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무게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 구급차까지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누구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구급차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좀 차도가 좀 좁아서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또 그 아이들과 할머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공원 앞에 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가 그래 모자 눌러 쓰고 가자. 이 모자보다 진짜 마스크를 2-3겹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눈까지 가리고 싶었죠. 근데 제가 앞은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모자를 진짜 푹 눌러 쓰고 정말 앞만 간신히 보이게 하고 짐을 들고 구급차로 뛰어갔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 구급차에 계신 분들도 방호복을 입고 계시니까 그렇죠.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푹 숙이고 막 어떻게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동네 앉았죠. 사람들은 방호복 쓴 구급차가 기다리는 걸 보면 여기 확진자가 지금 타는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 올라와서 데려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 집을 이제 방역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집에 그때 당시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독한 소독약을 안에다 뿌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친구에게 소독약을 주고 직접 소독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집 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방역이 완료되었다는 그 종이를 떡하니 붙이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알고 나서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쳐나가가지고 그걸 다 뜯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동네 방네 알았겠죠. 근데 아무튼 룸메이트였던 사람, 네네네. 또 접촉한 가족 이런 분들은 다 2주 자가격리. 다 자가격리 하셨습니다. 예. 다행히 거기서 양성이 안 나온 게 다행이죠. 그리고 그 2주 자가격리 동안에는 그나마 생필품은 좀 보내주고 그러는 건 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가서 해주신 후일담인데 다 끝나고 갖다 줘가지고 이게 잘 안 맞는군요. 네, 그게 아이고. 이제 바쁘시니까 이해는 알겠습니다.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네네. 딱 병원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도착하면 이제 제 짐을 다 꺼내놓고요. 음. 이제 철제 카트 위에 다 얹어놓고 그 소독약을 열심히 뿌리세요. 아. 근데 그 소독약이 그 락스거든요. 네. 락스향이 느껴져요. 락스를 물에 타서 쓰는 건데 그걸 막 뿌리셔서 이제 뿌리시고 제가 이제 내리니까 그 제 발걸음들을 주변에다가 소독약 뿌리시고 그러고 나서는 저 이름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고 밖에 야외 진료소가 차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야외 진료소에 있는 CT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오고. CT 촬영까지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폐렴이잖아요. 아. 폐렴을 이제 유발하니까.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네네. 예. 폐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CT 촬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바로 입원 절차를 설명이 사실 없었어요. 이거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책에 표지에 보시면은 비닐 이제 앞치마랑 마스크랑 장갑이 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발사계까지 껴요. 예. 그 이제 그걸 낀 상태로 이제 병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동으로 뭐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제 짐이랑 저랑 그리고 병실에 있는 침대 하나 그리고 음압기 있는 그 상황에 딱 놓여지게 되죠. 1인실이고 네. 음압병실인 거죠. 네, 음압 병실이죠. 음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네. 복도나 이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복도뿐만 아니라 건물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모든 병실에 음압기가 존재하고 네. 그리고 그 병동 자체는 약간 거의 밀폐식으로 문이 닫히는 그렇죠. 구조라서 이중으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실 자체가 바깥보다 이제 음압으로 유지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바람이 안 새나가는 구조였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 열이 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무슨 치료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는 치료, 이제 목이 아프면 목을 낫게 해주는 치료. 대증요법이군요. 그냥 그렇죠. 네. 해열제, 네, 해열제. 진통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제 몸에서 알아서 죽을 수 있도록, 즉 제 몸이 알아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대증요법 합병증만, 치료만. 네, 그것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무슨 칵테일요법 무슨 주사 이런 거 없는 거죠? 없죠. 네. 이제 근데 그 트모 선생님도 어쨌든 나이가 70대니까 좀 치료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혈장 치료제를 필요하신 분들은 좀 중증 환자분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중증 환자의 경우만 그렇고. 네, 경증. 그냥 열이 난다 정도면 그 대증요법 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약과 그 해열제를 먹은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제 지인도 그것도 초반 2주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없었으니까요. 아픈 게. 그럼 그 후로는 그냥 아무런 치료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군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는 매일 해요? 처음에는 이제 격일로 하다가요. 이제 누가 봐도 멀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봐도 간호사가 봐도. 예. 그리고 지나가시는 밖에 계신 분이 저를 봐도 멀쩡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요. 증상이 그러니까 더 심한 사람한테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빨리 내보내려면 테스트를 계속 해야지 않은 거니까. 매일 검사하고. 예. 코가 헐도록 검사를 했었죠. 그런데 하필 한 군데씩 꼭 나오더라.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기준까지 이제 급기야 바뀌고. 네, 맞아요. 그 임상 기준과 네. 그리고 검사 기준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을 바꾸어서 옛날보다 훨씬 빨리빨리 퇴원을 시키고 있지만 네. 그렇게 퇴원한 사람 때문에 감염돼서 퍼지고라는 건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빨리 그렇게 기준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언론에서 대부분 재양성이네, 재감염이네라는 이야기를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4월달, 5월달이 진짜 피크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정정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네. 기자분들이 안 쓰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조차도 이거는 내가 찾아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글을 써야겠다 싶어서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쓰기도 했고 책에도 그런 내용을 쓰게 되었죠. 네. 아무튼 기준이 이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 기준 때문에 증상도 없지만
50일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네. 딱 퇴원하면서는 정말 기분 좋았겠어요. 좀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왜요? 그러니까 마침내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의 좋음은 진짜 1시간 정도? 그리고 나와서 제가 있는 동안 커피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네. 외부 음식 반입이 좀 힘들고 또 간호사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이걸 밖에 사다 넣어달라기도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커피 믹스와 에스프레소의 맛은 다른 거.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퇴원하자마자 진짜 그걸 딱 사들고 이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드디어 회사 출근할 수 있겠다 하고 집에 가서 회사에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완치되고 나왔는데 회사 사람들이 지호 씨가 출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출근하기 시작하면 휴가를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왜 무서워해요? 저도 그건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한 번 걸려서 완치된 사람은 항체가 생겨서 다시 걸릴 위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제가 해도 그 다음에 돌아오는 답변은 너 다시 걸릴 수 있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충분히 걱정이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회사에서 그래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서러워서 집에서 울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의 최고의 노력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뭐 감염된 사람 아무도 없었고 불안을 느끼는 건 사실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불안을 줬으니까 그래 미안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걸렸고 전 노력을 했다면은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책임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과를 안 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사과를 계속 하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바이러스를 옮긴 거에 대한 사과인가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그런 불안을 제가 들여다 놓았다 이거이죠. 근데 뭐 저는 노력을 했지만 아무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안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과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회사에 또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 사람도 송구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유감이지만 사과는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그 회사분들한테 이야기를 결국 퇴사했어요? 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퇴원하고 한 번도 출근을 못 했어요? 자택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퇴사를 위해서 이제 뭐 사인을 하러 갈 때 그 회사 쪽에서 계속 나오길 꺼려했군요. 네네. 꺼려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 자택근무하겠다라고 얘기를 마지막에 처음에 3주를 저한테 자택근무라고 말하지만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자가격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왜 회사가 저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저도 반발심이 안 하고만 부산 가서 일할 거다. 부산이 좀 조용하니까. 그랬더니 나라의 권고사항을 따라서 자가격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는 이제 집에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억울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좀 자유롭게 프리랜서처럼 일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았죠. 참. 또 회사 말고 또 그런 경험을 한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운동 다니던 PT샵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뭐 이제 운동을 제가 그 PT샵에서 한 3년 넘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 운동을 한동안 못 갔어요. 할머니 장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뭔가 전파를 시킬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파됐다는 사실 어찌됐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길래. 그래서 퇴원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퇴원을 하고 나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완치자들 그러니까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경영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말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시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다른 회원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자기네 비즈니스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힘들어 살던 집 하더라고요. 이웃들은 또 뭐 없었어요? 제가 이웃분들하고 많이 안 친했어요. 다행히 이웃분들하고는 이제 인사만 하는 정도였고 그리고 제 친구가 그걸 뜯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쩔 수 본인의 없죠.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다 완치 판정 받고 나왔는데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일부는 네네. 여전히 감염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꺼내도 저한테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야, 너랑 지금 마주보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죠. 그렇죠. 친구들은. 이제 그럼 이제 이상한 반응하는 친구들한테는 한마디 하죠. 네 향채도 없는 게 까부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은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글을 이미 많이 줬었어요. 네. 그게 5월, 6월 그때라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뭐 누구 잘못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네. 뭐 일부러 막 거짓말해서 동선 숨기고 이런 거 아니면은 서로 도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완치받고 나오면 누구보다 더 안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동선 숨기는 이야기도 하셔서 든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동선을 왜 숨기게 될까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완치 판정을 받고 또는 이제 완치를 하고 나왔을 때 사회의 그 낙인들이나 또는 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주변인들의 낙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돼 있고 안전한 지대라고 만약에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선을 사실 속일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건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그렇죠. 낙인 찍기 비난 네. 그것이 결국은 동선 숨기기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맞아요.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합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또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그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면 네.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아픈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 저도 겪어봤고 그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더 알겠는 거죠. 참. 탓할 걸 탓해야죠. 근데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지효 씨로부터 우리 사회가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현명하게 진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쓸데없는 낙인 찍기 비난 이거부터 네네. 없애야 되겠다. 네. 이런 귀중한 교훈을 좀 얻게 됐네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 남기신 김지호 씨 함께 만났고요. 내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